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펄스 옥시메타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로 SpO2 산소 포화도와 펄스 레이트 맥박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산소 포화도는 5번째 바이탈 사인, 5번째 활력 징후라고도 불립니다.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등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바이탈 사인입니다. 옥시메터 그러면 측정기를 말하고요. 옥시메트리 그러면 측정하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혼용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호흡기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호흡기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스 교환이 어떻게 되는지, 호흡 역학이 어떻게 되는지, 폐 용적, 심장과 폐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염증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펄스 옥시메타는 이 가스 교환에 해당하는 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소리만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트레이트. 두 번째, 심장의 리듬. 산소 포화도를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빠르기, 규칙성,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크다, 낮다, 음량이 아니고 소리의 높낮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빠르기입니다. 이렇게 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다른 일을 하시다가요, 갑자기 소리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것은 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변화가 생기면은 모니터 보고 하트레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뛰는 것과요, 이렇게 엇박자로 뛰는 것. 첫 번째 거는 아마 부정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부정맥이 있겠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부정맥이 있다는 것 정도로 알고 심전도를 붙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리만 듣고도 산소 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100일 때 가장 높은 소리, 1만 떨어져도 조금씩 낮은 소리가 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해놓고 여러분들 다른 처치를 하십시오. 보지 않고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소리에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처치를 하시다가도 이 소리에 반응해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 소리를 반드시 켜두고 하십시오. 두 번째, 알림입니다. 내가 원했던 산소 포화도 혹은 하트레이트의 어퍼 혹은 로어 리밋을 세팅해 놓고요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처치를 하시다가도 이 소리를 듣고 환자한테 가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리가 들리게끔, 그리고 이 알람 설정을 반드시 해놓고 하십시오. 이거 외에도요, 우리 환자의 체액량 상태, 환자에게 수액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요, 이 펄스 옥시메타의 웨이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불규칙할 때 훨씬 더 수액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요, 이겁니다. 폐와 심장이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심장과 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폐가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는 당연히 심장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 호흡에 따라서 펄스 프레셔가 뭐냐, 저희 혈압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사이 이 값을 맥압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에선 40이겠죠. 이것은요, 실제로 동맥에다 카테터를 넣어서
실시간 동맥 파형으로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면은 볼륨이 좀 적지 않을까? 우리가 플루이드를 줘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몸의 수액량이 적으면요, 정상일 때보다 이 변화량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원리를 똑같이 이 동맥압의 파형이요, 산소 포화도의 파형과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혹시 같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동맥은 저희가 찔러야겠죠. 인베이시브하게 뭔가 찔러서 얻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비침습적으로 소리만 붙여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에게 더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펄퓨전 인덱스라고 하여 이 값을 구해서 PVI, Press Variability Index, 이것을 구하였을 때 13보다 더 크다면은 수액을 줘야겠구나, 우리 몸 안에 저혈량증이 의심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점은 이 기본 원리에서 나옵니다. 심장과 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폐가 일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량이 충분히 있어야지 심장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혈압 볼륨이 8 이상, 60kg인 사람이면 480 이상 사용하였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호흡이 없어야 되고 이 둘 사이 관계인데 심장에서 부정맥이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점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우리가 왜 측정을 할까요? 셀과 조직이 있고요, 그 사이에 베슬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스테믹하게 전신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산소 공급이 원활한지, 그리고 조직에서 산소의 분압이 충분한지, 저산소증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셀에서, 티슈에서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못하니까 혈관 안에서 산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면 이런 값들을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이 펄스 옥시메터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산소화, 옥시네이션이 충분히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벤틸레이션, 환기, 쉽게 말하면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잘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왜? 숨을 잘 쉬면 당연히 산소 포화도 올라갈 건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약간의 시간차가 생깁니다. 정상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산소 포화도는 숨을 잘 쉬고 있다면은 100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호흡이다. 숨을 잘 쉬고 있을 때는 산소 포화도 100이겠죠. 그런데 숨을 잘 쉬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 그런데 이 산소 포화도는 바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 사람이 산소까지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잠깐 숨을 안 쉬었다고 해도 이 산소 포화도는 1분, 2분,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계속 100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시기점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확인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디케이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호흡, 호흡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캡노브레키입니다. ETCO2라고 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따로 강의를 한번 준비할 것입니다. 산소화는 잘 평가할 수 있지만은 환기는 바로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다. 감사합니다.